안녕하세요. 하코네 여행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코네 유모토는 도쿄 신주쿠역에서 로만스카로 1시간 20분가량 소요가 되는 곳인데요. 아마 당일치기로 많이 다녀오실 텐데 저는 이번에 2박 3일로 계획을 짰었고 다녀오고 느낀 점은 2박 3일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하코네를 다 둘러보기를 원하신다면 3박 4일 정도의 코스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세웠던 하코네 2박 3일 계획은요. 하코네 전역에서 온천을 즐기고 그리고 검은 달걀로 유명한 오와쿠다니를 방문을 하고 유람선을 타고 아시노우스와 평화의 토리를 관람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코네 지역 내 미술관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미술관 관람까지 계획에 넣어서 피인 저로서는 정말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는데요. 물론 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코네 전역에서 온천 즐기기는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숙소에서 하는 걸로 만족을 했고요. 오와쿠다니와 아시나우스, 평화의 토리까지는 관람을 했는데 미술관을 둘러볼 시간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정도는 있어야 하코네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날 하코네 유모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코네는 모든 상점이 일찍 문을 닫고요. 늦게까지 하는 곳은 정말 드물지만 있어도 브레이킹 타임이 있어요. 저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뭘 하기가 굉장히 애매했는데요. 그래서 하코네 유모토 상점가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일찍 숙소로 들어가서 온천을 하는 걸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코네 유모토역은 역에서 나와서 쭉 따라가는 길과 건너편에 상점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둘러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상점은 바로 만주 가게인데요. 갓 나온 만주를 개당 80엔에 먹어볼 수가 있어요. 안에 팥소가 들어있고 저는 후식으로 먹으려고 우선은 지난 척 왔었는데 나중에는 문을 닫는 바람에 결국 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주집을 지나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가게가 있다면 그곳이 아마 가마복고집일 텐데요. 여러 가지 맛이 많아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새우맛으로 골라서 먹어봤습니다. 안에는 건새우가 들어있었고요. 세트로 파는 어묵도 있어서 제가 사서 저녁에 먹어봤는데 골고루 다 맛있었어요. 특히 콘마요가 맛있었고 명란마요는 이 세트 안에 없기 때문에 따로 한번 먹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한 전복을 꼬치구이로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못 참고 구매를 해봤는데요. 스팀과 그릴 중에 고를 수 있어서 저는 그릴로 2개 구매를 했고요. 꼬치구이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는 했는데 사고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행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구매를 했고 막상 받아보니까 조금 하찮아 보이긴 했습니다. 맛은 버터구이 전복 맛이었고요. 이게 썰어있지 않고 한 입에 먹다 보니까 그 입안에 가득 차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당고와 샌베를 같이 팔던 가게였습니다. 수많은 샌베가 있어서 시선을 좀 많이 사로잡았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샌베는 비추합니다. 이건 과자편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드셔보시고 싶다면 개별 포장이 돼 있는 낱개로 한번 먹어보시고 그래도 괜찮다면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이제 이 당고를 먹어볼 텐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당고는 안에까지 아주 달달한 맛이었고요. 간장 소스는 짭짤하게 발라 있었고 겉에 김까지 두껍게 있어서 말 그대로 단짠단짠의 조화라서 정말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첫째 날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늦게 도착을 했다 보니까 이 정도 둘러봤을 때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에 들러서 맥주와 간단한 요깃거리를 사서 숙소로 향했고 숙소 안에서 온천을 하면서 첫째 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오와쿠다니와 아시노우스를 보러 떠납니다.
먼저 오와쿠다니는 하코네 유모토역에서 고우라를 통해서 하코네 등산 전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요. 하코네 프리패스가 있다면 무료로 갈 수 있고, 아시노호수는 오와쿠다니에서 하코네 로프웨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코네 등산 열차를 탈 수 있는 고우라역입니다. 고우라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코네 등산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트로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등산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상으로는 생각보다 예쁘게 찍히진 않았는데요. 열차가 아주 작고 귀엽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신다면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로프웨이를 타러 가는 길에는 이렇게 스카이데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어요. 마침내 하코네 로프웨이를 타고 떠납니다. 마주오는 로프웨이와 인사도 할 수 있고요. 하이! 어느새 창밖으로는 커다란 후지산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유황 냄새가 난다 하더니 오와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오와쿠다니 곳곳에서 유황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요.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치를 둘러본 후에 유명한 검은 달걀을 먹어봐야겠죠? 저는 검은 카레 고로케도 같이 구입을 했는데요. 검은 달걀과 고로케 모두 따끈따끈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마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아서 더 맛있지 않았나 싶어요. 허기를 달래고 오와쿠다니를 마저 둘러봅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잠시 서서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그리고 뒤편 주차장으로 가면 이렇게 너무 예쁜 후지산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날씨가 정말 맑아서 산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구름도 저렇게 중간에 걸쳐 앉아서 아주 예쁜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샵입니다. 다른 상품들도 많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바로 이 맥주들이었는데요. 병맥주기 때문에 무거울 것 같아서 구매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잠깐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어라? 이게 와인이었네요. 저는 음료수인 줄 알고 사진으로만 찍고 넘어갔었는데 와인이었다면 살 걸 그랬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맛이 너무 궁금한데 혹시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살짝 알려주세요. 이제 유람선을 타러 가야겠죠? 유람선을 타러 항구로 가는 길도 로프웨이를 타고 갑니다. 저 멀리 유람선이 보이네요. 하코네 패스가 있다면 무료로 탈 수 있지만 여기에 금액을 조금 추가해서 1등석으로 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탔던 유람선은 퀸 아시노코호였고요. 1등석으로 구매를 하시면 먼저 탑승을 하실 수 있어요. 1등석을 잠시 구경해보자면 이렇게 넓은 차창이 있는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유람선의 속도가 빠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노호의 예쁜 풍경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윤술이 너무 예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술이 중간중간 굉장히 많아서 눈이 너무 부시더라고요. 선글라스는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멀리로 토리 하나가 보이던데요. 이게 평화의 토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물가에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이런 스팟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코네 마츠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평화의 토리까지 호수를 따라 걷기로 했는데요. 구글 맵으로는 33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왔는데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이렇게 작은 박물관이 있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봤는데요. 박물관 자체는 크게 볼 게 없지만 박물관 뒤쪽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한눈에 호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드디어 저 멀리 평화의 토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사람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사진을 찍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기다렸다가 사진 찍는 건 포기를 했고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다면 찍으셔도 좋겠지만 제가 토리에 갔을 때는 3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막차가 4시 20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서둘러서 모토하코네로 향했습니다. 이제 다시 도겐다이항으로 가기 위해 모토하코네 항에서 유람선을 탔습니다. 가는 길은 굳이 1등석으로 끊지는 않았고요. 아쉬웠던 평화의 토리도 이렇게 유람선 안에서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윤술이 부서지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글라스는 반드시 챙겨주세요. 눈이 정말 하루 종일 너무 부셨습니다. 다시 로프웨이를 타고 돌아가는 길, 후지산도 점점 멀어집니다. 가다가 산 맞은편에 큰 대문자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오하쿠다니가 한자로 대통곡이다 보니 이런 큰 대자가 산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광경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볼 법한 모습이어서 조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코네 마지막 날 숙소에서 온천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에는 온천탕이 2군데였는데요. 마지막 날 갔던 온천탕은 사이즈가 조금 작았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좀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2박 3일이었지만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한 탓에 조금 더 짧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 여행은 좀 여유 있게 즐겨야 하기 때문에 3박 4일 정도 하코네에 묵으면서 있었다면 좀 더 넉넉하게 다 둘러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코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날 저는 시즈오카로 떠났습니다.